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오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이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따닥이 오이, 지청 오이, 가시 오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청 오이 같은 경우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이제 재배하는 오이인데요. 겨울에 주로 이제 재배를 하고요. 그 오이에 보면 가시가 있죠. 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게 이제 검은색 계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청 오이인데 보통 이거는 겨울에 이제 잘 자라는 저온 신장성이 상당히 좋은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 길이는 보통 한 25에서 30cm 이렇게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재배하는 게 백다닥이 오이가 있죠. 이건 백다닥이 오이 같은 경우는 주로 중부 지방에 봄에서 가을까지 이렇게 재배하는 이런 작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비교적 고온에도 잘 자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한 20cm에서 23cm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시 오이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오이보다는 가시가 이제 그 오이 표면에 가시가 이제 뒷칩이 이제 뾰족하게 좀 나와 있는 이런 형태죠. 그 가시 오이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경남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런 품종입니다. 주로 한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 품종은 고온에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여름에 주로 이제 경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30cm에서 한 3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가 일본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데 일부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오이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브룸레스 대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분이 없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고 저온 신장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재배가 좀 까다로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재배가 안 되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묘 공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트레이에서 많이 육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시면은 대가 좀 굵고 떡잎도 좀 잘 나온 게 있고 오른쪽 거는 보면 대가 조금 약하면서 떡잎도 좀 부실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틀어 보면은 뿌리 발리가 확실히 차이 나죠. 왜냐면 뿌리가 잘 내려야 나중에 봄밭 옮겨 심었을 때 활착도 빨리 되고 촉이 이제 생육도 좋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도 빨리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육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온도하고 이렇게 습도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뿌리가 잘 내리게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심었을 때 전체 수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육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모농사가 반농사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오이를 재배할 때 이제 토양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심어 놓으면은 뿌리에서 양분,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토양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생육이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오이가 잘 자라는 땅은 약간 사양토, 모래 성분이 조금 있는 점질토 이런 계통이죠.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도 잘 빠지고 이래 좋죠. 토양 중에 보통 오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pH도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pH에 따라서 이제 가스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H는 한 6에서 6.5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 유기물도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이가 길게 수확을 하는 이런 작물이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도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보면은 토양 분석을 많이 하죠.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토양 속에 pH라든지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질소현상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주요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처방을 얼마나 시비해라 이렇게 처방을 보통 기술센터 같은 데 맡기면은 잘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비를 하는 게 상당히 좋죠. 땅을 만들 때 이제 유기물 함량이 좋아야 이제 우리가 양이온시한 용량이라 그러죠. 양분을 많이 붙들고 있는 힘, 그걸 이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이를 재배하다 보면은 또 기존에 이제 특히 연작지 같은 경우는 염류가 많이 집적되면은 잘 자라지 않죠. 그리고 기형가도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토양의 염류 농도, 이시 같은 경우도 한 2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염류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물을 걸러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청해 작물을 재배를 해서 염류를 좀 뽑아낸다든지 여름에 장마철에 비닐을 걷고 비가 올 때 경운을 해서
염류를 좀 씻어내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종을 일단 이렇게 밭 준비가 돼서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모종을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모종을 보면은 이제 노화모를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노화모를 좀 하지 말고 젊은 힘이 좋은 이런 우수한 모종을 사는 게 좋은데 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노화모 같은 경우는 약간 녹색이 엽록소가 잎이 보면은 조금 그렇게 좀 탈색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이죠. 이런 모는 심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모종이 보면 두 개씩 있는데 오른쪽 보면은 그냥 대에서 이파리가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뻗는 요런 거보다는 잎이 한 서너 잎 이렇게 본엽이 잘 나와 있는 이런 잎을 고르는 게 좋고 또 그 순머지 현상이 나오는 잎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모종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모종에 보시면 떡잎, 밑에 보면 떡잎이 있는데 떡잎도 좀 건강한 게 좋죠. 그 떡잎에 무슨 반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심었을 때 뭐 활착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모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